네, 저희는 팟캐스트 뇌부자들이고요. 젊은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라는 네. 주제로 만 3년째 팟캐스트를 진행해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커피와 그리고 우리 몸, 정신 건강에 미치는 여러 영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까지 이제 카페인이 우리 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들을 주는가, 어떻게 도핑 효과를 주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커피에는 카페인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네, 카페인 이외에도 커피가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허경 선생님이 또 신기한 또 논문을 하나 찾아왔네요. 이런 거 참 잘하세요. 뭐 그냥 구글링하면 나옵니다. 네, 그 하루에 커피를 3잔에서 5잔 정도 마시면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요가 나온 지도 꽤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커피가 작용을 하길래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주느냐라고 더 했을 오래 때 산다? 네, 그렇죠. 얼마나 더 오래 산대요? 요거요? 네. 3년에서 7년 정도 수명이 더 길다고 나와 있어요. 아, 이게 뭐 한 100명, 200명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20만 명을 대상으로 30년간 네. 추적 분석한 결과네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 연구죠. 네. 네. 이건 진짜 대규모 스터디고. 이 정도면 그냥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저보고 커피 챙겨 마시라는 말 안 했어요, 그동안? 저도 몰랐으니까. 저도 이 정도로 좋은 효과가 있는지 몰랐다. 사람들이 다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3년에서 7년 평균이 길다. 그럼 이거는 뭐 투자할 만하네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네. 한 3잔에서 5잔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하루 3잔 미만 마시거나 하루 5잔 넘게 마시는 경우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전에 또 중요한 것은 그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는데도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심장병, 뭐 파킨슨병, 그런 당뇨병, 뇌졸중, 뭐 이런 데도 다 위험이 줄었고요. 또 자살 가능성도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네, 참 그 궁금하지 않아요? 왜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이런 효과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커피 이러면 카페인만 모든 거가 다 효과를 미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 허규영 선생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카페인보다는 커피콩 그 자체 효능이 있는 것으로 그 연구팀이 분석을 했고요. 그 원두 자체. 네, 그렇죠. 그 원두에 폴리페놀 이라는 물질이 작용을 해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네, 이 폴리페놀이 그러니까 체내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사실 그 염증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모든 질환은 염증으로 설명을 하실 수가 또 있습니다. 저 뇌질환도 뇌의 염증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 봄철에 미세먼지 있죠. 네, 이 미세먼지가 뭐 심혈관, 뭐 어떤 폐, 호흡기 이런 데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우울, 불안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 미세먼지가 그 뇌로 과요. 그러니까 뇌 혈류 장벽을 또 초미세먼지는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 초미세먼지가 뇌에 영향을 주고 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이런 우울 불안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염증 반응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네. 뭐 하버드 아까 말한 게 이제 하버드의 연구 결과고 뭐 30년 동안 20만 명 추적한 연구 결과다. 이거는 뭐 상당히 믿을 만하겠네요. 그리고 또 일본의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커피가 이제 간암 발병률을 줄인다라고 낮췄는데요. 9만 명 정도의 성인 남녀를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대단하네요, 이 연구도. 커피를 하루 한두 잔 정도 마신 사람들은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간암 발병률이 48% 낮았다. 절반 덜 걸린다. 하루 서너 잔 마시면 52%, 하루 5잔 마신 사람들은 76%나 발병률이 낮게 나타났다. 네, 간암에 있어서. 네, 그리고 미국의 국립암연구소도 대장암의 위험도 낮춰준다. 커피가. 네, 그리고 일본 또 연구소에 의하면 뇌졸중 발병 위험도 낮춰준다. 네. 뭐 이거 만병통치약 수준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심혈관 암 이런 쪽으로 해서는 진짜 효과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안 마시면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 병원 로비에 놓여져 있는 맥심을
앞으로 하루 3개씩은 네. 먹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네. 아까 이제 3잔에서 5잔 정도는 마셔야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게 수명 연장 효과가 음. 네, 카페인이나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이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듯이 음. 적게 마시면 그 섭취한 폴리페놀의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효과를 크게 볼 수 없고요. 또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카페인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폴리페놀은 충분히 먹어야 되지만 카페인이 너무 많아지면 또 여러 부작용으로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하루 3잔에서 5잔 그것도 이미 충분히 많아 보이는데 어쨌든 그 정도 먹는 게 좋겠다.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네. 근데 계속 폴리페놀 얘기하는데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단어를 얘기하듯이 허경 선생님이 얘기해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한 일주일 전에 허경 선생님도 모르는 단어였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저 약간 좀 당황스러웠는데 폴리페놀이 어떤 물질인지도 좀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폴리페놀은 네,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항산화 물질 이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네, 그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 폴리페놀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각종 노화 그리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이 역할을 합니다. 네,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항암, 항노화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뭐 아사이베리, 블루베리, 네. 블랙베리 이런 베리류의 요 폴리페놀이 많아서 네, 항산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찾으셨던 건데요. 네, 완전 핫했죠. 그렇죠. 아사이베리 뭐. 네. 네. 커피콩 역시도 레드베리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지어낸 거 아니에요? 완전 처음 듣는데. 저도 처음 들었지만 네 여기 검색해 보시면 네, 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네, 폴리페놀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좋겠죠. 네, 굉장히 충격적인 어쨌든 계속 결과여가지고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얘기한 거는 주로 이제 뇌 각성 효과 그리고 운동 효과, 집중 주의력 올려주는 이런 효과들은 다 카페인이 뇌 혈류 장벽을 쉽게 통과해서 커피를 먹는 즉시 한 30분에서 1시간 뒤면 뇌에 작용을 해서 우리의 뇌 기능과 운동 능력을 올려준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커피에는 카페인 말고도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들어있고 그거는 허규영 선생님 말에 의하면 레드베리라고 불릴 만한 이 커피콩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란 물질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사람을 길게 살게 해준다라는 내용이네요. 네. 네. 정리 되게 잘해주시네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5년 한 3년에서 뭐 7년 살게 더 길게 살게 해준다. 이거는 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제가 아직 모르고 있었던 이유도 되게 궁금하네요. 네. 또 워낙 또 즉각적인 효과 이런 뭐 가슴 뛰고 막 집중 올라가고 이런 거는 금방 보는데 네, 수명 5년 7년 늘어나는 건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네,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뭐 당연히 저희가 오늘 커피의 여러 가지 장단점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왔는데 지금까지 거의 뭐 장점만 얘기를 했죠. 근데 당연히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카페인이 확실히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래도 아무리 몸에 좋은 약도 분명히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게 있죠? 네, 아까 제가 어제 커피를 마시고 난 뒤에 이제 신물이 올라왔다. 이제 위산이 역류해서 너무 힘들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커피가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네, 위산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위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심하게는 위궤양이 걸릴 수도 있는데 정말로 제 그 친구 중에는 고등학교 때인데 이 친구가 커피를 물처럼 마시는 거예요. 네, 물을 안 마시고 커피 그것도 굉장히 진하게 마시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속이 너무 쓰려서 병원에 갔더니 그냥 위염이 아니라 위궤양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치료받는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네,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나폴레옹이 커피를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군대 음료로도 도입했다고 했잖아요. 나폴레옹도 위궤양으로 되게 고생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게 만성적으로 많이 마시던 커피 때문인 걸로 좀 추측이 된다라고 할 정도고요.
위산 분비를 촉진시킨다. 적당한 위산 분비 촉진은 사실은 소화에도 도움이 되죠. 근데 분명히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커피의 주요 효과를 유발하는 카페인,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심장병, 이렇게 두근거림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불면증을 좀 악화시키거나 유발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진료실에 불면증으로 오시는 분들께 항상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이제 술과 커피잖아요. 네. 여쭤보면은 이제 저녁 시간 이후에도 너무나 당연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예, 그 경우에는 그게 불면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불면증 치료를 받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커피는 역시 이렇게 지금 시간처럼 밝은 오전이나 낮에 드시는 게 역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진짜 카페인에 예민한 것 같긴 해요. 음. 네, 군에 있을 때, 군의관으로 근무할 때 이제 가슴이 너무 막 뛰고 때때로 막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내과 같이 근무하는 군의관 친구한테 야, 나 문제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막 그 심전도도 찍어보고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커피를 마셔서 네. 그랬던 결과로 김종승 씨 아드님이 네, 저희 둘째가 방송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기억이 나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저는 밤에 진짜 커피 마시면 잠 못 잡니다. 네, 두근두근 거려서 그렇기도 하고요. 각성이 네. 돼서 네, 네. 잠을 못 자죠. 분명히 사람마다 그 취약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인이 좀 고용량으로 들어가면은 약간은 짜증이 나고 좀 진땀 나고 가만히 안절부절 못 하겠는데, 그래도 잠은 정말 잘 자거든요. 네.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두근거림 증상 없는데 잠만 못 자게 되기도 하고,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건드려지는 게 각자 다 다르죠. 네. 네. 그리고 300mg이 넘는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체내 칼슘 흡수를 막아서 골 손실이 일어난다. 예, 그러니까 뼈를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돼서 특히나 취약할 수 있는 폐경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예, 카페인 섭취에 조금은 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점도 꼭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커피, 그리고 카페인이 당뇨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혈당을 떨어뜨린다. 특히 제2형 당뇨의 경우에는 그 위험률을 감소시킨다라는 연구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요거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믹스 커피. 그러니까 설탕이 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당뇨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네, 너무 많이 드시는 건 당연히 좀 삼가하셔야겠죠. 네네. 당연히 이제 커피 자체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뭐 일종의 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약도 과하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처방 용량만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자신에게 적합한 커피 용량이 얼마인가는 아마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몇 잔을 먹으면 나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몇 잔을 먹으면 이제 불편한 것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거고요. 커피의 불편한 점은 저희가 대부분 이제 이미 말씀해드린 게 대부분인데, 사실 이것들이 거의 다 중독 증상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중독이라면 커피 중독됐다,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카페인의 농도가 높이 올라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인톡시케이션의 증상인데, 커피는 동시에 금단 증상이 있기도 하죠. 네. 네,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카페인 금단 증상으로는 네, 두통, 그리고 무기력감, 네, 그리고 불쾌하거나 우울하거나 짜증나는 감정, 네, 또 집중력 저하, 약간 감기 같이 약간 몸이 아프고 약간 열감 같은 그런 증상이 대표적인 그 카페인 금단 증상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WHO의 게임 중독, 이게 진단명 등재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네. 게임 중독도 게임 중독 혹은 게임 사용 장애, 이게 정신과에서도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질환인데, 카페인 사용 장애 역시 아직 정식 진단은 아닌데 카페인을 줄이려고 해도 되게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드시게 되는 분들, 네. 너무 금단과 갈망 증상이 심한 분들에게는 좀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네.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사실은 커피 때문에 이 카페인 사용 장애를 고려했던 적은 크게 많진 않아요. 네, 물론 저도요. 네.
정말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긴 어. 하지만 근데 기억나는 분은 보충제 드시던 분이셨어요. 네. 네, 이분은 그 헬스 트레이너로도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그만큼 운동을 좋아하세요. 네네네. 근데 운동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충제를 복용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네. 이게 효과를 처음에 잘 보셨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점점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보충제 용량이 늘어났고요. 이 보충제를 보면 진짜 커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카페인의 함유량이 높습니다. 아, 그런 경우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페인 중독 증상, 막 안절부절 못하고 흥분되고 막 자주 소변 보러 가시고 막 말도 막 잘 안 나오게 되고 막 이런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금단 증상도 나타나기도 하셔서 네. 요분은 어떤 카페인 사용과 관련된 이제 중독 증상, 의존 증상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조절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 클리닉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약들을 막 처방하는데 그 중에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대사량을 신진대사량을 증가시켜서 조금이라도 살을 빼는데 더 도움이 되려고 그리고 이뇨 작용도 있으니까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약간은 몸이 중독되거나 금단 증상이 생기면서 쉽게 짜증나고 감정 기복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전부터 오랫동안 팔려오는 그 유명한 두통약 중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약에 중독되신 분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 약을 어느 순간 먹으면은 이게 두통 목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기분도 좋아지고 좀 컨디션이 약간은 업되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하루에 몇십 알씩 드시다가 그거를 끊지 못해가지고 입원 치료까지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 조그만 병에 들어있는 그 자양강장제 있잖아요. 네네네. 네, 박땡땡. 네네. 네, 그거를 이제 드시면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시장에서 뭐 물건 파시던 분인데, 네. 네, 이 그 박스, 네, 그 병 박스를 이제 의자 삼아서 네, 앉으셔가지고 네네. 이제 일하시면서 하나씩 까서 계속 드신 거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 막 많이 들 때는 수십 개씩도 드셨는데 거기에도 이제 카페인이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중독이 되셔서 그거를 안 드시면 막 너무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러셔서 네, 그 문제로 입원을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마지막에 뭔가 나쁜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이거 약간 기분이 묘해지는데요. 네, 네, 그 오늘 저희가 이 모카 라디오에 초청을 받아서 커피가 이제 우리 뇌 그리고 신체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허경 선생님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워낙에도 네, 커피 요즘에는 많이 마시고 네, 즐겨 마시고 네, 정말 문화처럼 즐기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방송 준비하면서 커피를 찾아보니까 정말 좋은 효과들이 있었구나. 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효과들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네, 조금 더 네, 좀 즐기시도록 권유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정신과 의사로서 커피 때문에 조금 증상이 더 힘들어지시는 분들만 많이 봐서 커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았던 게 사실인데 오늘 허경 선생님이 좀 주로 준비해 오신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우리 삶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커피는 이제 우리 사회, 문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이 사회생활을 즐기려면은 피해갈 수 없다면 가장 적당하게 그리고 좋은 방식으로 나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고민해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앞에 계신 분들이 계속 바뀌셨는데 저희 방송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